네,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나요? 참 시장이 중간이 없습니다. 어제 출발까지만 해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시장이 속절없이 무너졌네요. 당연히 종전 또는 휴전에 대해서 언급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입니까? 앞으로 더 강하게 이란을 타격할 거라고 하니 예상 밖의 발언에 시장이 또 쇼크를 받았습니다. 자, 비슷한 플로우였죠. 시장은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은 받았지만 전쟁 관련주들은 반대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방산이 좀 예외였다는 사실이죠.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어서 재건 이후를 보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처럼 방어 수요 증가로 투심이 기우는 건지 더블 체크하면서 오늘 전쟁 관련주들 조금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참 쉽지가 않네요. 일라이릴리발 호재는 전쟁이 덮어버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리가켐의 ADC 계약 해지 공시가 올라오면서 투심이 좀 오해를 한 건지 강하게 위축된 걸로 보입니다. 바이오는 아직 때가 아닌 걸까요? 그리고 마감하고 나서 또 한올 바이오파마의 임상 실패 소식까지 같이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게 뉴스 플로우에 워낙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을 하다 보니까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 흔들리기 쉽장이죠. 그래서 또 저희가 매일매일 같이 고민하고 힘이 되어 드릴 수 있게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마음 잘 다 잡고 힘내시고 한 주 마지막 거래일 힘차게 같이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모닝콜이 울리네요. 일어나서 얼른 썰저 풀러 가보시죠.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십니까? 저는 중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님은요? 지루하다. 이게 맞겠죠? 지루해요? 더 큰 도파민이 필요한 겁니까? 그게 정말이에요? 아니라 차라리 예, 빠지면 예.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기다리는데 이게 자꾸 희망 고문하잖아요. 빠졌다가 음, 하루 올랐다가 빠졌다가 하루 올랐다가. 올랐다가 갈 예, 것처럼 이렇게 계속 희망 고문을 그러니까 시장이 양치기 소년 같죠? 늑대가 나타났다 맞아요. 계속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좀 지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시장이 주구장창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음,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2월 달까지 많이 즐겼잖아요. 네. 그러면은 즐긴 만큼 시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투자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음, 그건 우리가 그쵸. 감안해야죠. 근데 영원히 올라갈 수도 없지만 또 영원히 하락하지도 않을 음, 거고. 근데 이게 적당히 빠졌다가 올라갔다 해야 되는데 이 변동성이 하루 걸러 음, 하루가 되니까 이게 또 그렇다고 확실히 정해진 공식도 아니고 음. 너무나 큰 변동성 구간이라서 이거 전략을 네,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부터 기다려야죠. 좀 알려주세요. 기다려야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기엔 또 음, 10%씩 빠지고 막 10%씩 오르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요. 네. 왜냐면은 어쨌든 지금은 상승장이 아닌 거잖아요. 상승장이 아닌 거고, 그리고 이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증시가 어쨌든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헷갈리고 현기증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아, 스트레스 맞다고 너무 많이 보고, 받으면. 네.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 뭐 이렇게 기준을 잡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 4월 달에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2200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올해 2월 달 이제 참 공교롭게도 2월 27일 날 고점을 잡았거든요. 음, 2200포인트에서 지수가 6300포인트 갔어요. 3배가 갔거든요. 그러면 이란 전쟁이 아니라도 조정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맞는 거고 그리고 이 작년에 들어가신 분들, 그러니까 삼전익스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작년에 이제 삼전익스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요 정도 빠져도 느긋하실 겁니다. 느긋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애가 타시는 분들은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아니 2월 달에 들어가신 분들이 애가 타실 거거든요. 삼전익스 좋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주가가 안 가요. 정말 답답해 미치겠죠. 근데 투자라는 게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갈 때가 있고 주가 안 갈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지금 안 갈 때인 거잖아요. 삼성전자 본chất 가치가 바뀐 게 있나요? 없어요. 단지 지금은 시기 문제인 거고 타이밍 문제인 거죠.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는 그럼 투자가 좀 가능하다고 보세요? 사실 지금은 삼성전자 지금 삼성익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예. 대형주 그러니까 시장이 코스피 대형주가 하락한 거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 두 개 합치면 뭐 시총 50조니까 거의 그러니까요. 대부분이죠. 삼성익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전쟁이 언젠가는 끝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시장에도 너무 과민 반응을 한다라고 좀 어제도 생각을 했던 게 개전 초기부터 어차피 4주에서 6주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다시 리바이벌 한 거잖아요, 어저께. 그리고 자기 자랑 좀 많이 좀 섞이는 게 좀 짜증나긴 하지만 개전 초기 때 4주에서 6주 얘기한 거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2, 3주 내에 이제 강력하게 공격을 하겠다는 건 처음 말했을 때 4, 6주면 지금쯤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건데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강경해질 수도 있다는. 이제 마지막 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석기 시대 얘기했잖아요. 석기 시대. 석기 시대 그 얘기했잖아요. 전에 주식 시장이 석기 시대로 가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그러니까 하세요. 요즘에 지금. 제 주변에도 이제 내 계좌가 석기 시대 될 것 같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요. 많이 하거든요. 아우, 많이 진짜. 하는데 예. 글쎄요, 제가 뭐 정치학 박사 이런 건 아니지만 네. 뭐 제 계산, 제 판단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베네수엘라보다 조금 길게 가겠지라고 정도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때려 부수고 적당히 협박하게 되면은 따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오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그게 이런- 안 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격한 표현을 쓰자면 마지막으로 다 때려 부수고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진행할게. 그리고 미국이 이번에 전쟁을 하게 되면서 네 가지 목적이 있는데 마지막 하나가 이제 농축 우라늄 문제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쟁이 빨리 끝나냐 아마 길게 되냐 될 것 같아요. 지금 농축 우라늄 540kg가 있는데 그거를 묻어버리든지 아니면 가져오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폴리마켓 보니까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탈취하는 쪽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는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그런 발언을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인명피해나 이런 거 너무나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찌 보면 이 사람도 어찌 보면 좀 조금 이제 저렴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장사꾼이었잖아요. 딜을 하기 위한 어떤 마지막 압박, 협박이 계속 진행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변동성 구간에서 앞서서 이제 음. 아무 스탠스를 취하지 말자고 하셨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사도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있잖아요. 참 디테일하게 너무 설명을 드리는 게 저도 힘든데 제가 자꾸 이렇게 시장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으면 현금도 그래. 자산이잖아요. 그럼요. 현금도 자산이고 전쟁은 언젠간 끝이 날 거고 그러면 그때가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 현금이 기회비용이 되는 거니까 네. 이 지금 변동성이 너무 짜증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 음. 그리고 지금 그래도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성익스 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다리세요. 시장이 전쟁 때문에 어쨌든 원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가게 되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거거든요. 신규의 입장에서는. 네. 그분들은 기다리세요. 그것도 음. 못하면 투자를 하면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신규 네. 매수는 또 가능해요. 네, 해도 돼요. 가능하고. 저는 3월 달 들어서 일관되게 말씀했던 부분들이 네. 3월 이제 4일 날 변동성을 보고 요 변동성 너무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안 빠질까 생각했어요. 물론 제가 틀 수도 있겠지만은 네. 안 빠질 수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네. 그런 쪽으로 안 빠졌어요. 물론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신규 매수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대신에 조급함만 가지지 마세요. 네. 투자라는 게 예. 다 내 마음대로 되면은 다 돈을 벌지 누가 돈 벌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한 3월 처음 뵀을 그때부터 이제 삼성전자, 네네. SK 하이닉스 체크를 했었는데 그때는 수익을 실현하자 주의였고 지금이 기회입니까라고 제일 처음에 빠졌을 때 앞으로 기회를 많이 줄 겁니다라고 답을 제가 3월 주셨었잖아요. 초에 그때 예. 팔아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음, 그리고 그런- 나서 시장 상황 보고 예. 기다리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회 구간인 것 같긴 한데 뭐 참 어렵습니다 요즘 시장이.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지 않고 항상 섹터별로 이제 진단을 다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어제 시장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외국인 기관, 특히 어제는 기관이 상당히 매도 네. 규모가 컸거든요. 의례적으로. 근데 그 가운데서 쌍끌이가 들어오는 섹터가 딱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방산이었고요. 하나는 2차 전지였습니다. 그래서 방산 얘기부터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자. 방산은 전쟁 관련주지 않습니까? 어제 전쟁 관련해서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것들 거진 대부분이 윗골이 달거나 음봉으로 전환됐어요. 정유, 친환경, 탈플라스틱, 뭐 제지, 알루미늄 할 게 없습니다. 근데 방산이 유일하게 예외였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어서요. 네.
어떻게 괜찮은 겁니까? 사실 전쟁의 초입 구간에서 방사는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우하향으로 내려왔었단 말이죠. 그러다 최근엔 다시 네. 재건으로 왔는데 이제 이 두 개가 섞여서 같이 움직이는 이런 시츄에이션. 음, 예. 일단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테마의 순환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산도 이제 테마 순환매로. 그러니까 지금 이란 전쟁이 지속이 되게 되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개전 초기 때 아시겠지만 방산주가 움직였고 그러면서 석유 유통주, LNG, 비료 이게 되게 순환매가 돌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전이 될 거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이란 전쟁 관련 테마가 지난주에 약간 식었다가 아니 더 길어지겠네? 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네. 이제 방산주가 돌아온 거예요. 아, 지금 방산주의 어떤 흐름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전쟁 초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전쟁 네. 끝나고 나게 되면은 아마 조방원이 저는 다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중동 이란 전쟁이 끝이 난다고 해도 그 중동의 어떤 불안감은 빠르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런 네.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중동 쪽의 어떤 무기 구매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차 도입 사업에도 프로젝트가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 쪽 같은 경우도 기분 좋은 소식이 어제 두 가지 정도를 봤는데 스위스 국방장관이 이제 미국의 패트리어트 도입을 도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도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얘기 자체는 우리나라의 어떤 청문 쪽으로 기회 요인도 저는 열렸다고 보이고 근데 이게 미국과 대신 우리. 그러니까 미국 쪽이 납기 지연 때문에 예. 스위스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 지금 자기들 거 음.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납기 지연에 대한 부분들 아, 때문에 그렇구나. 패트리어트 도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만약에 진짜 말 그대로 납기 지연 때문에 도입 무산이 되게 되면 그 기회가 우리 쪽으로 올 거라고 보고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보험공사에서 지금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군 현대화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돼 가지고 10억 불 정도 있고 우리나라 돈 1조 5천억 정도 되겠죠. 1조 5천 정도 이제 금융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게 무기 수출 플러스 이제 금융 솔루션까지 같이 진행되게 되면은 네. 성공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 지금 다른 거 제쳐두고 전차 도입 사업만 한 300대가 돼요. 그거 만약에 이제 도입 사업에 우리나라 현대로템이 채택이 되게 되면은 폴란드만큼의 어떤 대박 수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만한 이슈들인 거죠. 천궁이랑 지금 전차 얘기 나온 거 보니까 현대 로템이랑 LIG 넥스원 정도로 압축하세요? 하고 이제 장갑차 쪽 예. 같은 경우도 첨부하고 장갑차 쪽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로 스페이스도 아마 수혜가 될 것 같아요. 전 한국 항공우주도 개인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제가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너무 띄엄띄엄 말씀드려요. FA50 같은 경우도 지금 아, 도입 그래요? 가능성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전체적으로? 굵직한 4대 방산 있잖아요. 네. 그쪽은 다 수혜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풍산은 좀 따로 봐야 되는 거죠? 풍산은 지금 포탄이라서 이제 시대가 좀 바뀐 아니 그게 건가요? 아니고요. 이게 예. 우리가 전차를 예. 자가용으로 가져간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무기로 가져간 거예요. 무기로 포탄은 가져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 풍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분할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조금 이제 잡음이 따로 있어요. 넣구나. 그래서 그게 좀 해소가 예. 제가 볼 땐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방산주는 고객사의 확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동 그리고 뭐 루마니아 같은 동유럽에 이어서 스위스면 서유럽까지겠죠. 이제 확장되고 있는 방산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앞으로도 긍정적이다라는 입장. 자, 그리고 정유주가 식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정유는 유가는 원유 수입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가격 상한제 때문에 1분기 실적은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유 대신에 친환경이랑 2차 전지로 그 방사수혜 쪽으로 좀 골라보고 싶은데 이 둘 중에 굳이 선택을 한다면 어디를 보시겠어요? 굳이는 아니고 저는 2차 전지요. 그냥 어. 명확하게 저는 2차 전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적 기대감이 있는 게 근데 LNF가 유일한 거 아닙니까? 지금 실적 보게 되면 그러니까 LNF도 적자 축소지. 네. 잠시만요. 지금 제가 다 지금 헷갈리는데. 적자에서 적자 이제 축소 맞을 거예요. 플러스로 돌아섰던 것 같아요. 지난 분기 때. 그래서 한번 부스팅을 뿜고 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오나 분기. 이런 생각. 제가 하도 2차 전지 많이 보다 보니까 예. 좀 헷갈리는데 네네. 아마 그 삼성 SDI가 적자 축소고 LNF가 흑자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흑자를, 좀 헷갈렸어요. 냈습니다. 근데 일단은 2차 전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실적적인 부분은 사실 적자도 있고 하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나온 얘기가 1분기 적자가 나오더라도 앞으로는 흑자 전환이란지 그리고 실적의 어떤 개선폭 확대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결국 ESS 때문이에요. 아까 중동 얘기 말씀드렸는데
중동의 어떤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을 거고 그러면서 이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플러스 전력 문제도 나오게 될 거거든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 어쨌든 계속 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불안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어떤 전력 공급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ESS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현재 ESS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자립화 계속 진행하게 되면서 LG 엔솔이나 삼성 SI 쪽으로 기계가 계속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시장에서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신재생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당장은 이제 사실 최근에 CS윈드라는 이런 종목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에너지는 어쨌든 정치적인 이슈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에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어떤 그 집권 세력인 이제 공화당이 만약에 지게 된다. 그러면 레임덕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아마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신재생성이 움직일 수가 있기 뭐 때문에 폭력이나. 그거 보고 일단 아. 판단하자라는 거죠. 네. 그럼 지금으로서는 2차 전지 LNF랑 삼성 SDI 정도로 보면 될까요? 아니요, 일단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예. 그 양극재를 포함한 소재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재 전체적으로. 양극재를 포함한 소재 쪽. 그러면은 양극- 에코프로 될 수 있고, 포스코 포스코 퓨처엠은 퓨처 될 수 있고, NF 될 수 있고, NF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은 삼성 SDI하고 LG 엔솔 쪽으로 LF 비용, ESS, 죄송합니다. 양극재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리고 94% 이상 하이니켈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도 LG 엔솔 쪽으로 LG 화학이 공급할 줄 알았는데 이게 LNF가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강한 건데, 네. 2차 전지 가게 되면은, 소재 쪽 가게 되면은, 저는 LNF가 그 중에 뭐 센 놈이 있겠지만은, 소재 쪽은 저는 다 갈 거라고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소재 쪽으로 좀 압축해서 좋습니다. 저희 이 의견은 계속해서 공통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바이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리가캠 바이오 ADC 라이센스 인 계약 해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저도 이게 공시 딱 보고 나서는 악재인가 싶었는데 이게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해지가 그러니까요. 아니고 인이니까 또 그렇게까지 악재는 아닌가? 좀 헷갈립니다. 이거 팩트가 뭔가요? 이게 그 라이센스 인 그거보다는 시장 분위기에 그냥 따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이 최근에 정말 바이오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 영향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천당 제약이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바이오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내용 자세하게 들어보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보기만 것처럼 하고 네, 철렁. 라이센스 인인데 이걸 다 안 보고 계약 해지됐다. 그 단어만 보고 오 큰일이다 하고 리가캠 바이오스 과민 반응이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팩트는 뭡니까? 팩트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이 된 ADC라든지 플랫폼에 대한 계약 해지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라이센스 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항체를 가져왔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계약 해지가 나온 거고 마일스톤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 지급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 세 개 중에 두 개는 그대로 하고 그쵸. 하나는 해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전적인 손실도 없어요. 그럼 내용 들어보게 되면 이게 악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리가캠 바이오는 사실은 그다음 차기 주자로 좀 주목을 받고 있던 찰나였잖아요. 그럼 그 관심은 계속해서 유지가 돼도 되는 겁니까? 지금 어찌 보면 그렇다면 지금 이게- 소나기가 좀 내리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이오 쪽은. 그럼 비는 피하는 게 낫겠죠? 소나기면? 잠깐.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피하라고 말씀드리기도 쉽지가 않은 게 만약에 삼천당 제약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매도가 안 돼요. 매도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조금 그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국민연금을 제한 연금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벤치마크의 코스닥 지수를 4월 달부터 포함시키기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최대 이제 코스닥을 10%가량 이제 비중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자금이 유입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코스닥 쪽은 소형주는 너무나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형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시총 상위 종목들 쪽으로 이제 코스닥 150 지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중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있지만은 2차 전지하고 바이오가 많죠. 많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소나기만 지나게 되면 바이오는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과에서 팔아라고 말씀도 못 드릴 것 같아요. 파는 거 말고 이제 지금의 급락을 노려서 들어가 네네. 볼까 아니면 추매 타이밍인가라는 고민.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악재였으면 이런 네. 질문을 안 드릴 텐데 이게 악재가 아니라고 하니까 네네. 리가캠 전제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바이오의 소나기가
끝날 기미가 보이게 된다라면 저는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끝날 기미는 뭐 오늘 정도 좀 지켜보면 될까요? 글쎄요.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하락할지가 그게 관건인데 그게 기준이에요. 이게 미각 제가 왜 기준 삼성전자를 따로 말씀드리냐면 보지 말고. 최근에 코스닥 액티브 ETF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포함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외에 다른 바이오 쪽으로 이제 매도를 불러끼는 악순환이 나고 있어요. 알지노믹스가 하락하게 나오는 이유가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스켓으로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에 대한 강제적인 매도가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ETF에 대한 괴리를 줄이기 위한 어떤 또 그러니까 삼천당제약에 대한 매도가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ETF는 환매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바이오 쪽의 매도가 나오게 되고 이 또 이제 바이오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ETF와 또 지수였던 벤치마크 괴리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 악순환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거거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진 이유가 그 이유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약의 하락이 멈추게 되면은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이 악순환이 끊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약만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일단 전체적으로 센티에 큰 영향을 좌우하는 게 시총 1위였던 기업이기 그죠.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우리가 개별 종목으로 좀 각자 도생으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는 리가캠 첫 번째 타자를 여쭤봤고요. 한올바이오파마도 어제 네. 파트너사죠. 이뮤노반트가 음. 바토클리마비 갑상선 암병증 임상 3상에서 실패했다라는 네.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20% 넘게 급락이 나왔거든요. 또 다른 센티에 영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좀 자극적인 것 같아요. 계약 해지, 예. 임상 3상 실패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큰일 났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큰일 난 건 아닙니까? 큰일이 예. 안 난 건 아니지만은 예. 좀 자세하게 들어보게 되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삼상을 진행하게 되면서 예. 여러 가지 어떤 평가 지표, 그러니까 통계적 유효성 확보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평가 변수 평가를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 1차 평가 변수가 충족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중요한 건 이게 고용량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성과가 괜찮았어요. 근데 저용량에서 지금 생각했던 만큼의 어떤 통계적 유효성 확보가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추후에 보완을 통해서 이제 또 2차 아. 평가 들어가게 될 건데 반쪽은 괜찮고 반쪽이 문제네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제 그래서 로이반트가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해직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게 그렇죠. 문제인데 기술을 반환할 건지. 지금 어쨌든 진행상을 좀 업데이트해서 업데이트 해가지고 향후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얘기 다시 하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이제 계약 해지가 임상 3사 실패, 계약 해지 끝 이렇게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상 3사 1차 평가 변수에서 네. 뭐 실패한 건 사실이니까 주가 그림 반응이 나오는 건 맞는데 네. 추후에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뭐 보완하는 부분이 될 수도 업데이트를 있고. 통해서 이제 추가 예.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일단 너무 이제 희망의 고리를 놓지는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추매를 들어가시라 이런 얘기는 네네네. 아니고요. 일단 바이오는 전제 기준이 있습니다. 3천당 제약을 좀 중심으로 좀 보다가 그 센티의 회복이 시작되고 나면 그때는 조금 우산을 챙겨서 들어가는 걸로. 예. 오늘도 저희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딱 한 가지 포인트 어디에 집중하면 좋을지만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버티세요. 버텨야 돼요. 버티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간으로 미국이 그죠? 성금요일이라서 이제 휴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다행인 거는 주말 사이에 급락을 할 그리고 그게 없다. 다음 주에 대박 이벤트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다음 주로 발표가 공시하겠습니다. 되는데 예. 지금 시장 분위기라면 그거 반영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어쨌든 주말을 통해서 다음 주 주초에 좀 안정을 찾는지를 먼저 네. 봐야 되는데 음. 일단은 뭐 정치적인 부분들, 전쟁이라는 부분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뭐 마음이 그렇게 가볍진 않은데요. 그래도 도움 말씀 바탕으로 중심을 진득하게 잡아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